천태종립금강대학교 교학지원처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18년 동안 장학금 2천여억 원을 지원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찰 경영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조기룡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로 4부 대중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등권을 일반법으로 구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73주년 재헌절을 맞아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짚어봤습니다. 불교에 막 입문한 불자들이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계율을 쉽게 풀어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수계 50문답을 복명사 승가대학 조교수 정현 스님이 번역해 출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사찰의 방역 긴장도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천태종이 서울 관문사를 비롯해 수도권 사찰을 방역하고 다시 열릴 대면 법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태종립금강대학교 교학지원처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교육부가 조만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는데 18년간 2천여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대학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금강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천태종립금강대학교가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평가를 받아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금강대학교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재단으로부터 운영지원금 대부분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4년 전액 무상지원, 1인당 장학금 지급 2위, 대학 부채 비율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졸업자 취업 비율을 따져보면 해외 취업자와 진학자를 제외하고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진출 비율이 4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금강대학교 교학처장은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대학에 초점이 맞춰진 행정 편의적인 획일적 평가 시스템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1,800억을 투자를 저렇게 하는 재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것이 곧 부실대학처럼 지금 낙인이 찍혀버려가지고 굉장히 학교의 어떤 그 건실성과 상관없이 나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교육 철학도 오해받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 평가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수, 재학생 수, 취업률, 교육 내용 등의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금강대학교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소수정예 교육을 하고 있어 평가 기준인 학생 수를 구조적으로 채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인문, 사회 분야 교과 과정들이 중심이어서 교육부가 지정한 4차 산업과 AI 관련 과가 없다고 저평가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강대학교 측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다며 맞지 않는 기준으로 낙인을 찍어 부실대학, 비리대학과 같은 평가에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교육부에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감사하긴 하지만 평가를 안 받으면 그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저희는 그 국가 지원 안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만 좀 일반 대학에 주신다면 진정한 특성화와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입학 최저 등급 수능 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의 인재들을 미래 일꾼으로 길러내고 있는 금강대학교. 교육부의 부실대학 낙인이 합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불교계는 뒤늦게 비대면 신행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사찰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범 사례도 많지 않은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찰 경영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과 공동체 신행 문화에 취약한 불교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계속 위축되면서 재정 감소로 사찰들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 종무행정과 경영 전문가인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찰 경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기룡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학술지 종학연구 제5집에서 사찰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사이버 신행, 온라인 보시, 공공성 강화, 위로감 제공을 꼽았습니다. 대면과 의례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찰들이 평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회원을 모집하여 사찰에 오지 않더라도 스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연간기도 회원제, 불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온라인 등달기 등에 대한 매뉴얼을 종전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조기룡 교수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로 사부대중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찰은 피동적인 신행을 이어가는 신도들에게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신도들은 단순한 기복을 넘어 사찰 운영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 시대에 종교는 사회로부터 공동선 실천을 요구받는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윤리적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초기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 신도로 활동 중이었다고 알려진 사실은 기성 종교가 젊은이들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교가 젊은 세대가 가진 삶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스님과 포교사들의 상담 능력이 제고되어야지 됩니다. 한국 불교 각 종단의 연수 교육에서 상담 교육이 강화되어야지 됨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신행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는 불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늘은 제73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의 앞에 평등한데요. 대선이 다가오자 평등권을 일반법으로 구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2건이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확답은 피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당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주자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말인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쉽습니다. 일부 조직화된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발의될 때마다 그 반대에 가로막혀 철회되었습니다. 그 외부 일부 세력의 외압과 협박에 과거처럼 휘둘리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고 그 염원임을 각인하시고.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평등할 권리라는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구체적 법안으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 영역의 이용 공급 분야에서 차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의 보호를 천명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요한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존엄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를 멸시, 차별, 증오하는 마음 자체가 불선업이라며 엄하게 금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250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난 대선처럼 공허한 공약으로만 남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B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정릉 삼원사 인접 국유림 매립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성북구청에 문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민원지가 성북구청에서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곳이라며 관리 책임은 수허가자인 성북구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북구청에서 해당 문제를 책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삼원사를 방문한 성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쓰레기 문제는 산림청이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성북구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부산 장안사 인근 폐기물 매립 처리 시설과 관련해 사업을 즉각 부결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뛰어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있는 이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게 되면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오염수가 흘러오게 돼 더 이상 정신적 휴식 도량으로 자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부산시는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즉각 부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포함해 지역 교구 본사 및 사찰, 환경단체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불교에 막 입문한 불자들이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계율을 쉽게 풀어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발간된 수계 입문서, 수계 50문답을 복령사 승가대학조 교수 정현 스님이 번역해 출판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는 위험을 피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교통신호와 같다. 대만 법고문화편집부에서 지난 2017년 발간한 수계 50문답은 서문에서 개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정현 스님은 대만에서 공부하며 쉬운 계율 입문서를 구상하던 중 수계 50문답을 접하고 번역의 원을 세웠습니다. 잡지책에서 그걸 보고 주문을 해서 읽게 되었죠. 예, 근데 내용이 정말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해놔가지고 굳이 뭐 부족한 제가 그거를 만드느니 기존에 나와 있는 거 번역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대만에 있으면서 이제 짬짬이 했던 거예요. 네. 책은 불자로서 한 번쯤은 궁금했을 개에 관련된 질문 5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계율을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간단하면서도 핵심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사파를 곁들이고 글씨 크기도 큰 편으로 가독성이 높아 초심서로 적절합니다. 생각 더하기 코너에서는 경전과 율장에 기록된 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개라든지 팔간제개를 거의 생활화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스님들만 고민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저들하고 같이 그런 계율 부분을 실제 생활에서 실행하고 또 지도하고 간략하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상당히 내공이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역자 정현 스님은 이 책에 법고산사 창건주인 성엄 스님의 지계 사상이 고스란히 압축돼 있어 쉽고 짧지만 설득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승가대학의 지도법사 스님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의외로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율을 일상화한 대만 불교의 계율 입문서 수계 50문답이 한국의 불자들에게 개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청정한 삶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방역의 긴장도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천태종이 수도권 사찰을 방역하고 다시 열릴 대면 법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신도들의 발길이 끊긴 관문사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드나드는 법당도
신도들이 앉았을 의자도 의료법회에 출석 확인을 하던 지문 인식기도 꼼꼼히 소독액으로 도포합니다. 사찰 종무소와 접수처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과 공간은 철저한 방역의 대상이 됩니다. 신도들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도포할 수 있는 게 전체를 다 도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도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완벽한 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가 방역 전문업체인 나모 세이프존의 후원으로 지난 15일 관문사를 비롯해 삼용사와 구강사, 금강유치원 등 수도권 사찰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모든 법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신도들이 사찰을 올 수는 없지만 다시 대면 법회를 할 그날을 위해 천태종은 안심 사찰 방역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청정 사찰 방역을 하고자 나모 세이프존과 함께 수도권 지역 사찰 및 교육시설인 유치원 방역에 힘쓰고자 오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스님들과 또 불자들이 합심하여 또 방역에 최우선을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년 6개월여 이어지고 있지만 사찰과 신도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사찰을 통한 집단 감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사찰 방역을 후원한 나모 세이프존은 신도들이 안심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물리적인 이 방역을 통해서 불자님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드리는 것도 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불자님들이 불공을 또 잘 드리고 또 안정감 있게 또 집에 돌아갔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 보고 있고. 나모 세이프존은 이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찰 방역과 함께 살균 소독수와 생활 방역 물품도 후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감염 예방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요즘 한순간의 방심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천태종은 방역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코로나와 더위를 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콕하며 볼만한 불교 영화 몇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맞는 첫 번째 주말. 폭염과 사람이 붐비는 집 밖으로 나서기보다 집에서 영화 한 편으로 코로나와 더위를 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 초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제8일의 밤. 여름 단골 영화 장르 공포물에 초자연적 현상 오컬트 소재를 결합한 김태형 감독의 제8일의 밤은 2500년 전 부처님이 요괴를 봉인했다는 산스크리트어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영화는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이성민 씨가 파괴한 선화 스님 역을 맡아 무건 수행 중인 하정 스님의 제자 창석과 요괴에 맞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양끝에 봉인된 번뇌와 번민의 상징, 검은 눈과 붉은 눈이 악의 문을 열기 위해 7일 동안 인간을 제물로 7개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선화 스님과 창석은 이 과정을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영화 제8일의 밤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영화적 재미는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인간의 탐욕과 이를 다스리는 자비와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공포물과 함께 여름 영화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SF 액션 영화. 2014년 개봉한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외계인과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불교의 핵심 사상인 윤회와 연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빌 케이지 역을 맡은 톰 크루즈는 외계 생명에 맞서 죽고 살아나길 반복하며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최강의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영화의 기본이 되는 설정은 타임루프. 주인공은 같은 시간과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완성된 인물로 성장해갑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바꿔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윤회와 연기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전 세계의 매트릭스 열풍을 일으킨 워쇼스키 남매가 연출한 클라우드 아틀라스 역시 윤회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1849년부터 문명이 파괴된 2346년 미래의 지구까지 6시대와 6개의 다른 공간에서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주인공은 모두 같은 인물로 윤회와 연기 사상이 6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부산 해원정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지난 15일 경내마당에서 주지 원허 스님과 대한적십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 1,450kg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원허 스님은 백중기도 입제 때 신도들과 함께 모은 공덕의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기부하게 돼 매우 기쁘며 백중회양과 추석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원정사에서 기부한 자비의 쌀은 대한적십자를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제주지부동문회가 대학전법센터 건립 1000일 발언 200일 모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 5등 선원에서 봉행된 200일 모심법회에는 지도법사 재용 스님과 홍경희 대불련 총동문회장, 김상철 제주동문회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학전법센터 건립 1000일 불사를 출범한 대불련은 중앙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에서 100일간 금강경을 사경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인재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상철 회장은 1000일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깊은 관심으로 제주지부동문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